지금 이 순간에도 하루 1억 배럴 석유가 뽑혀 올라옵니다. 자동차가 달립니다. 비행기가 하늘을 납니다. 플라스틱이 만들어집니다. 의약품이 생산됩니다. 석유 없는 현대 문명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150년 전만 해도 땅 속 쓸모없는 기름이었습니다. 어떻게 세계를 지배하게 되었을까? 전쟁의 원인이 되고 국가의 흥망을 좌우했습니다. 오늘은 석유의 역사입니다. 1859년 첫 유정부터 오늘날까지 검은 황금이 어떻게 세계를 바꿨는지 추적합니다. 19세기 중반, 사람들은 어둠 속에 살았습니다. 해가 지면 촛불을 켰습니다. 부유한 집은 고래기름 램프, 고래를 잡아 기름을 짜냈습니다. 비쌌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고래, 개체수가 줄었습니다. 포경선이 먼 바다까지 나갔습니다. 위험했습니다. 고래기름 가격이 치솟았습니다. 한편 석유는 존재했습니다. 땅에서 가끔 스며 나왔습니다. 고대부터 알려져 있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에서 아스팔트로 사용, 중국에서 약으로 사용. 하지만 대량으로 뽑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1850년대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캐나다 의사 아브라함 게스너 석유를 정제해 등유를 만들었습니다. 깨끗하게 탔습니다. 연기가 적었습니다. 고래기름보다 저렴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석유를 대량으로 확보하는 것, 지 표면에 스며나온 것을 긁어 모으는 수준, 산업적으로 불가능. 1859년 8월 27일 펜실베이니아 타이터스빌, 에드윈 드레이크라는 남자가 땅을 팠습니다. 철도 차장 출신 사업가들이 고용했습니다. 땅 속 석유를 뽑아라.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드레이크의 바보짓. 하지만 드레이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증기 엔진으로 파이프를 박았습니다. 21m 깊이 8월 27일 석유가 솟아올랐습니다. 하루 25배럴. 많은 양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의미가 컸습니다. 땅을 파면 석유를 뽑을 수 있다는 증명. 석유 붐이 시작되었습니다. 펜실베이니아로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골드러시처럼 유정을 팠습니다. 성공하는 사람, 실패하는 사람. 석유 가격이 폭락했습니다. 1860년 배럴당 $20, 1861년 10센트. 과잉 공급. 하지만 수요도 늘었습니다. 등유 램프가 보급되었습니다. 고래기름을 대체했습니다. 1863년 클리블랜드의 한 남자가 정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존 D. 록펠러, 24세였습니다. 상인 집안 출신, 근면하고 계산적, 독실한 침례교 신자. 록펠러는 유정을 파지 않았습니다. 너무 위험했습니다. 대신 정유에 집중했습니다. 원유를 사서 등유로 정제, 효율을 극대화했습니다. 비용을 낮췄습니다. 품질을 높였습니다. 경쟁자를 압도했습니다. 1870년 스탠더드 오일 설립. 록펠러는 독점을 추구했습니다. 경쟁자를 인수했습니다. 협력하면 좋은 조건 제시, 거부하면 가격 전쟁. 철도회사와 비밀 계약, 운송비 할인. 경쟁자는 더 비싼 운임. 불공정했지만 합법이었습니다. 1880년대 스탠더드 오일이 미국 정유의 90% 장악. 록펠러는 세계 최고 부자가 되었습니다. 등유를 전 세계로 수출했습니다. 중국, 인도, 유럽. 어둠을 밝히는 빛. 하지만 독점의 폐해, 가격, 담합, 경쟁 차단. 1880년대까지 석유는 주로 등유였습니다. 정제 과정에서 나오는 휘발유는 쓸모가 적었습니다. 버리거나 태웠습니다. 1885년 독일 카를 벤츠가 가솔린 엔진 자동차를 만들었습니다. 1908년 헨리 포드가 모델 T를 출시했습니다. 대량 생산, 가격 하락. 1908년 $850, 1925년 $260. 자동차가 대중화되었습니다. 1900년 미국 자동차 8,000대,
1920년 800만 대, 1930년 2300만 대. 휘발유 수요 폭증, 석유 산업이 바뀌었습니다. 등유가 아니라 휘발유. 새로운 유전 개발. 텍사스, 캘리포니아, 오클라호마. 1901년 텍사스 스핀들톱 유전. 분출하는 석유가 하늘 높이. 하루 10만 배럴. 텍사스 석유 붐. 휴스턴이 석유 도시로 성장. 텍사스코, 걸프 오일 같은 회사 설립. 석유가 경제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1914년 제1차 세계대전 발발. 석유가 전쟁 무기가 되었습니다. 탱크가 등장했습니다. 가솔린 엔진, 참호전을 돌파. 비행기가 전투에 참가했습니다. 정찰, 폭격, 공중전. 석유 없이 작동 불가능. 군함도 석탄에서 석유로. 영국 해군. 윈스턴 처칠이 해군 장관 시절 결정. 석유 군함이 더 빠르고 효율적. 하지만 영국은 석유가 없었습니다. 석탄은 풍부했지만 석유는 수입 의존. 독일 잠수함이 영국 선박을 공격했습니다. 석유 공급이 위협받았습니다. 프랑스 총리 조르주 클레망소가 말했습니다. 한 방울의 석유는 한 방울의 피와 같다. 연합국이 승리한 이유 중 하나. 석유 공급 우위. 미국 석유를 사용.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석유 부족. 전쟁 후 모두가 깨달았습니다. 석유가 국력이다. 석유 없이 현대전은 불가능. 각국이 석유 확보 경쟁. 19세기 말부터 중동에서 석유가 발견되었습니다. 1908년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 영국인 윌리엄 녹스 다시가 발견. 7년간 시추 끝에 마스지드 솔레이만 유전. 영국 정부가 지원. 앵글로 페르시안 오일 컴퍼니 설립. 나중에 브리티시 페트롤리엄 BP. 영국 해군의 석유 공급원. 1927년 이라크 키르쿠크. 이라크 페트롤리엄 컴퍼니. 영국, 프랑스, 미국 기업 합작. 1932년 바레인 스탠더드 오일 캘리포니아가 발견. 1938년 사우디아라비아 담맘 유전. 7번째 시추공에서 발견. 막대한 매장량. 아라비안 아메리칸 오일 컴퍼니 아람코. 나중에 세계 최대 석유 회사. 중동이 석유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서구 석유 회사들이 지배. 세븐 시스터즈, 엑손, 모빌, 쉐브론, 텍사코, 걸프, 쉘, BP. 7대 메이저. 세계 석유의 85% 장악. 제2차 세계대전에서 석유가 더욱 중요했습니다. 독일과 일본의 전략이 석유에 집중. 독일은 석유 부족. 루마니아 플로에슈티 유전에 의존. 하지만 부족. 1941년 소련 침공. 바쿠 유전 목표. 스탈린그라드로 가는 이유. 석유 확보. 하지만 실패. 독일군은 석유 부족으로 고전. 탱크가 멈췄습니다. 비행기가 날지 못했습니다. 일본도 석유 문제. 미국이 석유 금수 조치. 1941년 8월 일본 경제 마비 위기. 진주만 공격 결정. 동남아시아 유전 확보 목표. 네덜란드령 인도네시아. 미국은 석유 우위. 텍사스, 캘리포니아에서 생산. 연합국의 공급. 하루 600만 배럴. 독일의 10배. 소련 원수 주코프가 말했습니다. 이 전쟁은 엔진의 전쟁이다. 우리는 미국 석유로 이겼다. 전후 교훈. 석유가 국가 안보. 석유 확보가 최우선. 1950년대 석유 소비 폭증. 전쟁이 끝나고 경제 성장. 자동차 보급 확대. 미국에서 교외 주택 붐. 모두가 자동차 소유. 고속도로 건설. 1956년 주간 고속도로법. 석유화학 산업 발전. 플라스틱이 일상화. 나일론, 폴리에스터, 포장재, 장난감, 가전제품. 석유로 만들었습니다. 항공 산업 성장.
제트 엔진 비행기, 석유 연료, 국제 여행 대중화, 석유 수요는 매년 증가. 1950년 하루 1000만 배럴, 1960년 2100만 배럴, 1970년 4600만 배럴, 20년 만에 4배 이상. 중동 석유가 중요해졌습니다. 미국 생산만으로는 부족. 서구 국가들이 중동 석유에 의존. 하지만 지배 구조는 그대로. 세븐 시스터즈가 통제. 산유국은 석유가 많지만 수익은 적었습니다. 불만이 쌓였습니다. 1950년대부터 산유국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민족주의 물결, 식민지에서 독립, 자원에 대한 주권 주장. 1951년 이란 모사데크 총리, 석유 산업 국유화 선언, 앵글로 이라니안 오일 컴퍼니 추방, 영국이 격분, 석유 금수 조치, 이란 경제 타격. 1953년 CIA와 MIU가 쿠데타 지원, 모사데크 실각, 샤가 복귀, 석유 회사 복귀. 하지만 산유국들은 배웠습니다. 단결하면 힘이 있다. 1960년 9월 바그다드 5개국이 모였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라크, 쿠웨이트, 베네수엘라. OPC 설립, 석유 수출국 기구. 목표는 석유 가격 협상력, 석유 회사 견제. 초반에는 힘이 약했습니다. 하지만 1970년대 변화, 리비아 카다피, 1969년 쿠데타로 집권, 석유 회사의 강경, 가격, 인상 요구, 석유 회사들이 굴복, 다른 산유국들도 따랐습니다. 협상력이 생겼습니다. 1973년 10월 중동에서 전쟁 발발, 욤 키푸르 전쟁, 이집트와 시리아가 이스라엘 공격, 미국이 이스라엘 지원. 10월 17일 OPC 아랍 산유국들이 결정, 석유 무기화, 생산 축소, 미국과 이스라엘 지지국의 금수, 석유 가격 폭등, 배럴당 3달러에서 12달러로 4배 상승. 서방 국가들 패닉, 주유소 앞에 긴 줄, 미국에서 석유 배급제, 홀짝제, 번호판 끝자리 홀수는 홀수날, 짝수는 짝수날. 경제 타격,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 실업 증가, 스태그플레이션,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 동시 발생. 세계 경제 충격, 산유국은 막대한 부를 축적.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UAE, 페트로달러, 석유로 번 달러, 서구 은행의 예치, 부동산과 기업 매입, 권력, 이동, 석유가 무기가 되었습니다. 1979년 이란 혁명, 샤 팔라비 정권 붕괴, 아야톨라 호메이니 집권, 이슬람 공화국 수립, 이란 석유 생산 중단. 세계 2위 수출국, 하루 500만 배럴 생산, 갑자기 0으로, 공급 부족, 석유 가격 다시 폭등, 배럴당 13달러에서 34달러로. 1980년 이란 이라크 전쟁 발발, 양국 석유 시설 공격, 생산 더 감소. 1981년 배럴당 40달러 돌파. 1970년 초의 13배. 서방 경제 다시 충격. 1980년대 초 심각한 경기 침체. 미국 실업률 10% 넘어. 하지만 이것이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서방 국가들이 대응. 에너지, 절약, 자동차 연비 규제, 대체 에너지 개발, 원자력, 재생에너지, 새로운 유전 개발, 북해 유전, 영국과 노르웨이, 알래스카 유전, 멕시코 유전, OPC, 외 공급 증가. 1980년대 중반 공급 과잉, BOPC 생산 증가, 수요 감소, 에너지 효율 개선, OPC 내부 분열, 각국이 몰래 증산, 할당량 무시. 1986년 석유 가격 폭락,
배럴당 10달러 아래로 1981년 고점의 4분의 1점. 산유국 경제 타격, 특히 소련, 석유 수출로 외화 확보, 가격 폭락으로 경제 위기, 소련 붕괴의 원인 중 하나. 사우디아라비아도 재정 적자. 하지만 버틸 수 있었습니다. 막대한 외환 보유고, 석유 산업 재편, 석유 회사 합병, 비용 절감, 기술 개발, 새로운 시추 기술, 치매 유전. 1990년 8월 이라크가 쿠웨이트 침공, 석유 가격 다시 급등. 걸프전. 1991년 미국 주도 다국적군, 이라크 격퇴, 쿠웨이트 해방, 석유 공급 안정, 가격 하락. 1990년대 석유 가격 안정, 배럴당 20달러 수준. 2000년대 새로운 수요 폭증, 중국 경제 급성장. 1990년대 연평균 10% 성장. 2001년 WTO 가입, 세계의 공장, 석유 소비 급증. 2000년 하루 500만 배럴, 2010년 900만 배럴. 인도도 성장, 개발도상국 수요 증가, 공급은 한계, 새 유전 발견 감소, 기존 유전 고갈, 석유 가격 상승. 2003년 배럴당 30달러, 2008년 7월 147달러. 사상 최고가. 피크 오일 논쟁, 석유 생산이 정점 도달, 앞으로 감소, 문명 위기. 하지만 기술 혁신, 셰일 오일, 수압, 파쇄법, 미국에서 개발, 텍사스, 노스다코타, 미국 석유 생산 급증. 2008년 하루 500만 배럴, 2018년 1100만 배럴. 세계 최대 생산국, 셰일 혁명, OPC 영향력 감소, 석유가 국제 정치를 좌우했습니다. 중동이 핵심 지역, 세계 석유 매장량의 절반, 미국의 중동 개입, 석유 공급 안정, 친미 정권 지원, 사우디아라비아와 긴밀한 관계, 이란과 대립. 1953년 쿠데타, 1979년 혁명 후 단절, 이라크 전쟁들. 1991년 걸프전, 2003년 이라크 전쟁. 석유가 이유 중 하나. 러시아의 석유 무기, 유럽의 천연가스 공급, 정치적 압박 수단. 2006년, 2009년 우크라이나의 공급 중단,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유럽 에너지 위기, 러시아 석유 제재, 베네수엘라 경제 붕괴, 석유 의존, 가격 하락으로 위기, 정치 불안, 리비아, 시리아 내전. 석유가 갈등 요인. 석유는 축복인 동시에 저주, 자원의 저주. 석유 풍부한 나라가 오히려 발전 못함. 부패, 독재, 경제 왜곡. 석유가 환경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화석연료 연소, 이산화탄소 배출, 온실가스, 지구 온난화. 산업혁명 이후 지구 평균 기온 1.1도 상승, 해수면 상승, 극단적 기상현상, 홍수, 가뭄, 태풍, 대기 오염, 스모그, 건강 피해, 특히 도시, 석유 유출 사고. 1989년 엑손 발데즈오, 알래스카 해안 오염. 2010년 딥워터 호라이즌, 멕시코만 유출, 490만 배럴. 생태계 파괴. 1997년 교토 의정서, 온실가스 감축 합의. 하지만 미국 불참, 효과 제한적. 2015년 파리 기후협정, 195개국 합의. 지구 온도 상승 2도 이내 억제, 1.5도 목표. 화석연료 사용 감축, 재생에너지 전환. 하지만 석유 소비는 계속. 2019년까지 증가, 2020년 코로나로 잠깐 감소, 2021년 다시 증가. 21세기 석유 시대 종말 시작. 전기차 등장, 테슬라,
일론 머스크. 2008년 로드스터. 2012년 모델 S. 고성능 전기차. 대중화 시작. 다른 회사들도 동참. GM, 폭스바겐, 토요타. 모두 전기차 개발. 2020년 전기차 판매 300만 대. 2030년 3천만 대 예상. 각국 정책 지원. 노르웨이. 2025년 내연기관 판매 금지. 영국, 프랑스. 2030년. 캘리포니아. 2035년. 배터리 기술 발전. 가격 하락. 주행거리 증가. 충전 인프라 확대. 재생에너지 확대. 태양광, 풍력. 가격 경쟁력 확보. 일부 지역에서 석탄, 가스보다 저렴. 2020년 전 세계 전력의 29%, 2030년 50% 예상. 석유 수요 정점 논쟁. 언제 석유 수요가 감소 시작? 2025년, 2030년, 2040년? 불확실. 하지만 추세는 명확. 석유 시대의 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산유국들도 변화를 준비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비전 2030점.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 2016년 발표. 경제 다각화. 석유 의존도 줄이기. 관광, 금융, 기술 산업 육성. 네옴 프로젝트. 5천억 달러. 미래 도시. 재생에너지로 운영. UAE도 전환. 두바이는 이미 관광과 금융 중심. 아부다비 마스다르 시티. 탄소 제로 도시 목표. 재생에너지 투자. 노르웨이. 석유 부국이지만 재생에너지 전환 선도. 전기차 보급률 세계 1위. 2025년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주권 펀드로 미래 준비. 1조 달러 규모. 석유가 고갈되어도 국가 유지. 러시아와 베네수엘라는 어려움. 경제 다각화 실패. 석유 가격 하락의 취약. 중동 일부 국가도 위험. 이라크, 리비아. 정치 불안정. 석유 외 산업 발전 못함. 석유는 언제 끝날까? 두 가지 시나리오. 첫째, 고갈. 석유가 물리적으로 바닥. 하지만 이것은 멀었습니다. 확인 매장량 1.7조 배럴. 현재 소비로 50년 이상. 새 기술로 계속 발견. 비전통, 석유, 오일 샌드, 셰일 오일. 수백 년 쓸 양. 둘째, 수요 감소. 기후 변화 대응. 재생에너지 전환. 전기차 보급. 석유가 남아도 안 쓸 수 있습니다. 좌초, 자산. 땅 속 석유가 쓸모 없어짐. 투자, 회수 못함. 국제에너지기구 IEA 시나리오. 현 정책, 유지 2040년 석유 수요 계속 증가. 파리 협정 이행, 2030년 정점. 이후 감소. 탄소 중립 시나리오 2025년 정점. 급격히 감소. 어떤 경로? 정치적 의지에 달렸습니다. 하지만 전환은 시작되었습니다. 석유 시대 150년. 앞으로 50년 내에 끝날 수 있습니다. 석유 없는 세계를 상상할 수 있을까? 가능합니다. 이미 기술은 존재합니다. 교통, 전기차, 수소차, 배터리 기술 발전, 대중교통 전철화. 비행기는 어렵지만 개발 중. 전기 비행기, 바이오 연료, 발전, 태양광, 풍력, 배터리 저장 시스템, 원자력, 수력, 지열, 난방, 전기 히트펌프, 지역 난방, 단열 개선, 플라스틱, 바이오 플라스틱, 재활용 확대, 대체 소재, 의약품과 화학제품, 바이오 기반, 화학, 식물에서 추출, 합성 기술. 도전은 많습니다. 인프라 전환 비용, 개발도상국 문제, 정치적 저항, 산유국 반발. 하지만 필요합니다. 기후 변화 대응, 지속 가능한 미래. 1859년 펜실베이니아에서 첫 유정. 드레이크가
21m를 팠습니다. 석유가 솟아올랐습니다. 150년 만에 세계를 바꿨습니다. 등유가 어둠을 밝혔습니다. 자동차가 세상을 연결했습니다. 비행기가 하늘을 열었습니다. 플라스틱이 생활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대가가 있었습니다. 전쟁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환경을 파괴했습니다. 기후를 바꿨습니다. 이제 전환의 시대입니다. 석유 시대가 저물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시대가 열립니다.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필요합니다. 록펠러는 말했습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최고의 방법은 미래를 만드는 것이다. 우리가 만들어야 합니다. 석유 이후의 세계를, 지속 가능한 미래를. 검은 황금의 시대는 끝나갑니다. 새로운 시대가 시작됩니다. 오늘 세계사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에 더 흥미로운 세계사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